안녕하세요. 기계 문제로 좀 늦어졌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고려대학교 입학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려대학교 관심들 많으실 텐데요. 유익한 정보 소개해줄 입학사정관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 최혜민 선생님입니다. 한 1시간가량 진행될 건데요.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더 상세하게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 최혜민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선 오늘 굉장히 날씨가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먼저 저희 학교 동영상을 소개로 올리고 이제 저희 학교 전형 안내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좀 여러 가지 이제 기술상의 문제로 저희 학교 동영상을 좀 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소개를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제 슬라이드로 대체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저희 고려대학교에 어떻게 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지 저희 이제 상세한 전형 안내를 좀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학교는 1905년에 세워져서 지금 현재 거의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의 손으로 지은 최초의 유적 사학으로서 이제 영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기부금 1이라고 이제 가장 첫 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기부금 1이라는 걸 첫 페이지에 올려놓은 게 이제 저희 학교가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정말 사회 각계각층에서 저희 고려대학교에 이제 굉장히 큰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저희 학교에 투자를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밑에 표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 학교가 이제 거의 이제 450억이 넘는 금액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 학교의 경쟁 대학인 모 대학보다도 거의 이제 100억이 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렇게 조성된 기부금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도 조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장학금 같은 것도 이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고 싶은 내용은 저희 학교에서 이제 특히 정규 강의를 일반인들한테 공개하고 있는 오픈 클래스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 고려대학교에서 어떤 전공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 실제로 궁금하시면 정말 이 오픈 클래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학생들이 실제로 듣고 있는 강의에 오셔서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전공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가을에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기부금으로 저희는 이제 시설도 마련을 하지만 또 그만큼 학생들한테 많은 장학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의 이제 90%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에 오는 학생들이라면 정말 좀 공부만 좀만 열심히 하면 정말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이런 소리는 듣지 않게끔 저희가 학생들한테 최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과학연대 장학금이라고 해서 정말 저희 과학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상위 50%에 한해서 정말 입학금 전액이랑 그리고 수업료가 50% 정도 이제 저희가 장학금으로 학생들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서울 학생들이라서 사실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이런 기숙사 같은 것도 마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학교 중앙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 제도는 저희 이제 제2전공 제도인데 사실 이런 전공 제도는 다른 학교에서도 이제 많이 실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서 최초로 이제 시행을 했었고 이제 저희 학교에 나중에 들어오시고 나면 정말 이중전공이라는 제도가 필수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들어오시고 나서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공을 2개, 3개씩 하시는 것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게 저희 학교 학생의 실제 졸업 증서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로 입학을 했는데 경영학과를 이중전공을 해서 나중에 졸업을 할 때는 2가지 전공을 다 가지고 졸업 증서에 2개의 전공을 붙여서 졸업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고려대학교에 이제 지원을 하실 때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높은 경쟁률을 가진 그런 학과에 이제 지원을 하시게 되면 좀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래도 가능하면 좀 본인과 점수대가 맞는 학과나 아니면 좀 하향 지원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들어오시고 나면 원하는 전공을 이중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한번 활용하셔서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저희 국제 교류 같은 것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91개국 그리고 863개 학교와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만큼 외국 학생들도 저희 학교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보시면 나중에 뭐 저희 고대 캠퍼스 투어나 이런 걸 신청하셔서 오시게 되면 저희 학교 학생들 중 5명 중에 1명이 외국인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외국인 학생들이 저희 고대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글로벌 KU 캠퍼스라고 해서 역시 뭐 정말 K 각계 각국에 저희가 이제 많은 캠퍼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뭐 해외 인턴십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혹시 이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또 국제학예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 때마다 정말 아이비리그를 포함해서 정말 그 해외의 유명한 대학 교수님들 강의를 저희 국내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방학에도 이제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여기에는 125개 과목이라고 되어 있지만 올해는 거의 200개의 대학 육박하는 그런 과목을 개설을 해서 정말 학생들이 다양하게 뭐 해외 그런 과목들도 이제 이수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놀기도 잘 놉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저희 학교 학생들이 가을마다 이제 놀게 되는 정기 고연정 행사인데요.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PPT를 보시면 저희 학교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근데 보시면 사실 이제 뭐 고대 학생도 있고 연대 학생도 있지만 그 일부 간혹 가다가 이제 학생들이 연고전이라고 좀 착각들을 하십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연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연고는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는 아플 때 바르는 게 연고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항상 저희는 고연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혹시 아시나요? 맞아. 네, 무한도전 멤버들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학교 학생들이 작년에 이제 그 고연전 행사 때 이제 무한도전 멤버들하고 뭐 고려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연세대학교 학생들 그래서 정말 재밌게 즐겼던 모습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역시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제 아까 빨간색 학생이 고려대학교 학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고려대학교 학생 한 명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3명에서 4명까지 달라붙어도 더 상대가 될까 말까 그런 풍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놀기도 잘 놀아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해마다 시험률이 상승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뭐 취업률을 이야기하는데 70%밖에 안 되냐라고 좀 뭐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학교 학생들은 취업뿐만이 아니라 대학원에 진학하는 그런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뭐 취업을 하는 것이라든가 뭐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치면 거의 이제 93% 학생들이 정말 이제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서 사회로 나가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고려대학교 하면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이제 고려대학교 교우회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학연으로 얽힌 정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어떤 이제 분야로 진출을 하시건 간에 정말 이제 고려대학교 선배들이 이제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학교 교우분들을 다 이제 씻지는 못하지만 정말 각계각층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그런 저희 고려대학교 선배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학교 소개는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이렇게 좋은 고려대학교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저희 학교 전형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하셔야지 이제 들어오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학교 전형 안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 학교는 전형이 이제 2015학년도에 좀 이제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전형 방법이 간소화됐는데 수시에서 3개의 전형 방법 그리고 정시에서 1개의 전형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 가서 보시면 전형 명칭이 조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는 좀 더 많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이게 안 맞지 않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전형 방법이 간소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저희 수시 일반 전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논술 전형 그리고 저희 이제 학생부를 중심으로 하는 학생부 전형 그리고 저희 이제 실기 위주로 하는 실기 위주 전형이 있고 정시에서는 저희가 수능 위주 전형으로 이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을 크게 확대를 했는데 특히
저희가 올해는 융합형 인재 전형이라는 것을 새로 이제 280명 학생들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OKU 미래 인재 전형이라고 2년 동안 실시를 이제 했고 이게 특별 전형에 해당을 했는데 사실 이제 특별 전형은 저희가 이제 제출 서류를 학생들한테 받다 보니까 또 그만큼 학생들의 부담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그래도 학생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이제 줄여드리기 위해서 가능하면 학생부를 위주로 하는 그런 전형들을 확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수시와 정시 일반 전형에서 우선 선발이 폐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이 폐지가 되면서 그만큼 저희 최저 학력 기준이라던가 여러 가지 반영 비율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국제 전형에서 저희가 모집 단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자연계 학생들도 다 선발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인문계 학생들 중에서도 일부 모집 단위만 선발합니다. 그래서 그 모집 단위에 해당하는 것들이 좀 궁금하시면 저희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에서 이제 저희가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수능 비중을 90%까지 확대를 했고 이제 학생부는 그만큼 이제 10%까지 이제 저희가 축소를 했습니다. 나머지 저희 이제 단과대학 학제 개편이라던가 다른 전형들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는 것도 이제 확인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등장하는 게 저희 이제 고려대학교 인재상인데 사실 고려대학교 인재상이 가장 이제 좀 상위 페이지에 이제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 페이지에 올려놓은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페이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그냥 쉽게 이제 흘려버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5가지 인재상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서류 및 면접 평가를 실시할 때 이렇게 5가지 인재상에 기반을 두고 저희가 평가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역량을 기억을 하셔야지 나중에 자기소개서나 그리고 뭐 면접에 들어오셔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5가지를 어필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실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생이 성실하냐? 저희는 성실한 학생을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에서 좀 성실하게 했던 학생을 저희가 이제 성실한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 생활은 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저희는 교과와 비교과 활동이 모두 이제 성실하게 했을 때 이런 학생들을 저희가 학교 생활에서 성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뭐 내신 성적 관리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교과에서 사실 내신 성적을 관리하는 게 좀 많이 힘들죠. 특히 뭐 우수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좀 꾸준히 이제 상위권을 차지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교과 간의 좀 편차가 그래도 가능하면 적고 왜냐하면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좀 주요 교과와 비주요 교과의 편차가 굉장히 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과목들은 점수가 좋은데 나머지 뭐 기술과정이라던가 뭐 지금은 뭐 음악, 미술, 체육이 이제 뭐 3개로 이제 구분이 돼서 이제 뭐 우수, 보통, 미흡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그런 과목들은 굉장히 조금 뭐 등한시하고 주요 교과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학생들을 성실하다고 판단을 하지 않고 저희는 그래도 가능하면 모든 과목을 좀 꾸준하게 골고루 잘 하는 학생들을 좀 성실한 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성적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들쑥날쑥하기보다는 그래도 꾸준하게 상향 곡선을 그린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저희는 그런 학생들이 그래도 성실하게 좀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구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비교과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학생들이 요새 이제 스펙이라던가 이런 거에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좀 양에 집착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해도 이렇게 이제 숫자를 채우기에 이제 급급한 학생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좀 숫자를 가능하면 늘리기보다는 그래도 어떤 활동이라도 좀 하나라도 좀 꾸준하고 좀 진득하게 하는 거를 좀 저희는 성실한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학생들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한 달 간격으로 자주자주 바꾸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뭐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가능하면 한 학기에서 1년 그렇게 좀 꾸준히 좀 해가면 저희는 그런 학생들이 성실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리더십이 있는데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반장이나 부반장, 전교 학생회장, 부회장 이런 학생들이 이제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리더십이 없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학생들도 리더십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직함을 달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한 학교에서 그렇게 이제 전교 학생회장이나 반장, 부반장을 할 수 있는 학생은 사실 이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은 리더십이 없느냐? 저희는 뭐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이제 예를 들면 자기가 속한 반이나 아니면 동아리 내에서 좀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서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공동으로 같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처지는 학생들이 있을 때 좀 이런 학생들을 좀 같이 좀 끌고 나가면서 함께 좀 힘을 내서 힘을 보태서 그렇게 목표를 달성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나 노력들을 리더십이 있는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학생들의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서도 이제 리더십이라는 것이 이제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앞에 나서서 좀 뭐 발언을 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뒤에서 이제 좀 묵묵하게 다른 학생들 도와주면서 서포트하는 학생들도 이제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어떤 학생들이 더 리더십이 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저희는 뭐 리더십도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남을 배려하고 뒤에서 이제 받쳐주는 학생들은 또 그런 형태의 리더십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더십을 어떤 특정 그런 형태로 이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창의성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어떤 학생들은 특허나 이제 뭐 벤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발명품 이런 것들을 하면 창의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학생들이 창의성이 없는 게 아닐 겁니다. 창의성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일 거고. 근데 이제 또 많은 학생들이 그런 특허나 발명품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는 창의성을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바라봤을 때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아니고 좀 더 뭐 색다른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그런 방법들을 해결할 때 또 이제 사람들이 평소에 이제 그런 해결하는 일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좀 더 새로운 시도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를 저희는 좀 창의성이 있는 학생, 그런 자세가 있는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창의성이라고 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어려워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뭐 시도나 그런 발상 그런 자체를 창의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시도나 발상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실패로 돌아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는 이제 창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중에 쌓이고 모여서 나중에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하나의 이제 뒷받침이 되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도 다 솔직하게 기술해 주시면 저희는 이제 그런 것도 역시 창의성이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제 전공 적합성이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년 동안 어떤 하나의 진로에 대해서 이제 꾸준하게 좀 끝까지 이제 가는 학생들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 때마다 이제 진로가 바뀌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진로가 이제 바뀐다고 해서 사실 학생들이 이제 3년 동안 정말 다양한 활동이나 체험을 하다 보면 그렇게 충분히 이제 진로나 희망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그런 학생은 전공 적합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좀 탐색을 하고 그런 것들도 역시 저희는 전공을 찾아가는 하나의 이제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학부모님들은 그런 질문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학과나 심리학과를 지원하고 싶은데 사회학과나 심리학과에 어울릴 만한 전공 적합성이 있는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추천을 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그 학과나 모집 단위에 딱 들어맞는 활동을 전공 적합성이 있는 활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능하면 이제 그 예를 들면 사회학과나 심리학과가 속해 있는 인문계면 인문계의 좀 전반적인 인문학적인 토양을 갖출 수 있는 활동이면 어떤 것도 상관없고, 역시 자연계 학생들이라면 뭐 수학과나 수학교육과를 지원을 한다고 해서 뭐 수학 동아리나 뭐 수학과 관련된 활동보다도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수학이나 과학에 관련된 활동들을 했을 때 역시 저희가 이제 좀 그런 학생들이 전공을 탐색해가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 끝에 이런 전공에 지원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학생부나 이런데 자신의 이제 장래 희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중간중간 많이 바뀌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점수를 무조건 깎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자신이 어떤 전공을 탐색을 했고 이런 결과 끝에 자신이 지금 현재 이러한 전공에 지원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는 그런 것들을 역시 전공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공선 사후 정신이 있는데, 공선 사후 정신 같은 경우에 다른 이제 좀 저희 인재상들은 사실 이제 좀 이해가 바로바로 이제 쉽습니다. 근데 공선 사후 정신은 언뜻 들었을 때는 조금 이해가 바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이제 공선 사후 정신을 공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사적인 것을 나중에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는 공선 사후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요즘 학생들은 뭐 외동인 학생들도 많고 아니면 뭐 형제 자매가 이제 한 명이나 뭐 자기 포함해서 뭐 2명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뭐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발휘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이기적인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학생보다는 그래도 남들을 좀 배려하고 이제 같이 함께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학생을 그래도 공선사후 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선사후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좀 협동심이라던가 배려심에 대해서 이제 좀 저희가 강조를 드리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봉사활동 시간을 이제 채우려고 채웠는데 150시간밖에 못 채웠습니다. 근데 200시간을 채워야지 이렇게 공선사후 정신에서 만점을 받는 게 아닐까요? 라고 이제 좀 질문을 어떤 학부모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뭐라고 대답을 드렸냐면 저희가 이제 공선사후 정신을 봉사활동이 물론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제 함께 하려고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할 수는 있다. 근데 저희가 그런 봉사활동도 시간으로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양이나 이런 거를 좀 평가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떤 한 가지 이제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좀 내용이라던가 좀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이제 기여를 했는지 좀 그런 질적인 부분을 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공선사후 정신을 드러내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간으로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래도 뭐 학생이 봉사활동을 비록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이제 속해 있는 단이나 동아리에서 다른 학생들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희는 충분히 공선사후 정신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특히 많이 이제 좀 목을 내는데 뭐 학생들이 3년 동안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다른 뭐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전공적합성 활동도 이제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 보면 사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다른 활동들을 하는 데만도 사실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이제 짧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가 뭐 봉사활동을 몇 시간 이상 채우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무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뭐 활동을 보고 어떤 뭐 시간을 보더라도 그런 뭐 양적인 것보다는 가능하면 좀 질적인 것이라든가 내용적인 측면을 보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이제 인지상을 기억을 하셔야지 나중에 서류 및 면접 평가에서 이제 좀 더 자신이 다양한 이렇게 5가지 인재상에 걸맞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어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형마다 사실 조금씩 이 5가지 인재상에 대해서는 단연 비중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그 어떤 전형은 뭐 창의성을 더 보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성실성이나 전공적합성을 보는 전형도 있는데 이렇게 5가지 영역을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갖추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형에서 좀 더 유리한 그런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좀 명심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저희가 수시에서 72%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27%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 역시 수시에서 이제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전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 있는데 이제 아까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거는 수시에서 3개고 정시에서 하나라고 했는데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시 일반 전형이 논술 전형 그리고 저희가 학추라던가 융합형, 기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부를 위주로 하는 전형 그리고 저희가 특별 전형은 실기 위주 전형 그리고 정시에서는 저희가 수능 위주 전형으로 일반 전형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반영 비율 자체도 그렇게 다른 전형이랑 크게 차이 없이 거의 뭐 2단계에서 7대3 이 기본으로 가져가고 있고 다른 뭐 전형들은 조금씩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또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시 모집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시 모집 전형 일정은 9월달부터 먼저 접수를 해서 크게 수능 이전과 수능 이후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들이 수능 이전에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 전형이라던가 과학 전형, 뭐 체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 전형인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능 이전에 가급적이면 최종 합격자 발표랑 뭐 등록 충원 다 실시를 하고 있고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저희가 다른 전형들 그리고 저희 논술 이런 것들을 다 실시를 해서 12월 달에 최종 합격자 발표와 무등록 충원을 다 실시를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수능 지정 응시 영역이 있는데 이 수능 지정 응시 영역에서 작년이랑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바로 이 인문계 부분입니다. 인문계에서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 교차 지원을 허용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인문계에 한해서는 교차 지원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어 B, 수학 A를 한 학생들 사탕 그리고 국어 A, 수학 B, 영어 과탕 이런 식으로 인문계는 교차 지원이 허용이 되고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 똑같이 국어 A, 수학 B, 영어 바탕으로 학생들이 수능 지정 임시 영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고려대학교에 이제 지원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경쟁대학인 서울대나 이제 연대에도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십니다. 근데 저희 서울대랑 연대랑 저희 학교 수능 지정 임시 영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슷한 듯한데 조금 다른 게 서울대랑 연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B랑 수학 A를 하든 국어 A랑 수학 B를 하든 어떤 거를 하든 상관없이 사탐 바탐을 다 치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 고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 B랑 수학 A를 하시면 무조건 사탐을 치셔야 되고 국어 A랑 수학 B를 하시면 무조건 바탐을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대학교 모집 요강을 보시다가 좀 저희 학교랑 혼돈을 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국어 B랑 수학 A를 했는데도 바탐을 쳐서 저희 학교에 이제 수능 지정 임시 영역에 맞지 않아서 탈락하는 경우가 없도록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이제 수능 점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수능 지정 임시 영역을 좀 지키지 않아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서울대는 이제 사탐은 한국사 필수 그리고 뭐 바탐 같은 경우에는 투과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있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된 과목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2개 과목만 응시를 하시면 저희가 탐구 영역은 평균 등급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바탐 같은 경우에는 뭐 물리원, 화학1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 뭐 물리원, 물리2 이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없고 물리2, 화학2 어떤 거든 다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거는 다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수시 모집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10명으로 저희 전 전형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술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사실 논술 비중보다도 학생부 비중이 좀 더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항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학생부 비중이 높아버리면 이제 학생부에서 좀 불리한 학생들은 여기서 완전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논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논술은 크게 이제 100분 동안 이제 시험을 실시를 하게 되고 저희가 수능 이후에 저희가 이제 주말 동안 이제 논술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논술은 저희가 이제 해마다 저희가 모의 논술을 실시를 하는데 모의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수시 일반 전형에서 어떤 논술을 실시를 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샘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작년 기출이나 재작년 기출 같은 것들을 보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능하면 저희 모의 논술에서 실시를 했던 그런 논술 문제들을 한번 보시고 올해 이제 어떻게 좀 나올지에 대해서 경향성을 먼저 좀 판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의 논술은 저희가 5월달에 이미 실시를 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여기서 뭐 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6월 초까지는 저희 학교의 이제 모의 논술에서 실시를 했던 그 논술 문화 그리고 채점 기준 그리고 출제 일도 그리고 모범 과강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이제 공지를 저희 고려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런 것들을 놓치신 분들은 여기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이제 좀 다운받아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논술 준비하시는 데는 조금 이제 어려움은 좀 덜 하실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학은 필수로 이제 지정을 하고 있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에서 하나를 실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모집 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런 선택 과목들이 조금씩 이제 변화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지원하고 싶은 모집 단계가 있으시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번 먼저 해주시고 이제 좀 과목들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서 접수를 할 때 학생들이 그런 과목을 선택을 미리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학교에 오셔가지고 그 당일날 문제를 보시고 자기가 가장 풀기 쉽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거를 선택을 하셔서 바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목들을 준비를 하시다가도 이제 좀 그 당일날 이제 어떤 문제들이 쉽게 나오고 어떤 것들이 어렵게 나올지는 저희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시다가 당일날 오셔서 판단을 하셔서 평가를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앞에서 학생부 교과가 45%, 학생부 비교과가 지금 10% 정도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부 교과가 좀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높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일단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문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에 해당하는 전 과목 그리고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 해당하는 전 과목을 저희가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학년, 2학년, 3학년 반영 비율은 20, 40, 40이고요. 그래서 혹시 뭐 2학년 때 좀 못했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3학년 때, 2학년 때 충분히 이제 커버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이제 4차 등급 점수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0.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고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점수 차이가 지금 1.2점 이런 식으로 등급 간의 4차 등급 점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교과에서 만점이 450점인데 기본 점수가 423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등과 꼴등의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고려대학교 수시 일반전형에 지원하시는 학생들은 뭐 그렇게 뭐 예를 들면 4차 등급이 뭐 7, 8, 9등급인 분들이 지원하는 경우는 사실 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래도 1등급에서 5등급 사이이신 분들이 많이 이제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4차 등급 점수로 그렇게 이제 점수 차이가 벌어지진 않고 역시 학생부 비교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학생부에 기재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점수도 저희가 이제 만점이 100점이고 기본 점수가 94점입니다. 그래서 점수 차이는 6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학생부에서 저희가 당락을 좌우를 하기보다는 가능하면 논술에서 저희가 분별력을 주고 가능하면 부분 점수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분 점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능하면 논술에서 좀 준비를 열심히 하시면 논술로 인해서 당락이 좌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 선발이 폐지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선 선발 최저 학력 기준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췄고 그리고 작년에 일반 선발 기준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이상이 2등급 이내고 그리고 경영, 전경, 자전 같은 경우에는 3개 영역 등급 하위 5 이내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2개 영역 이상이 2등급이고 의대 같은 경우에는 3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면 저희가 학생들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가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 게 이제 수능 점수가 많이 좋은데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넘는다고 해도 수능 점수가 좋으면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 저희는 최저 학력 기준만 넘으면 이제 다 상관없이 수능 점수랑 관계없이 다 동등한 선이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능 점수로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이거는 기준으로만 삼고 이것만 넘으면 저희는 그냥 논술과 아까 말씀드린 학생부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백분율도 이제 저희가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백분율은 가급적이면 좀 지양해달라고 교육부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는 올해부터는 무조건 탐구는 2개 과목 평균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수시모집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올해 630명 선발을 하는데 이제 수시 일반 전형 다음으로 수시에서 이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발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630명이고 작년에 이제 동덕여고에서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만큼 합격이 된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만큼 관심이 있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 지원 가능한 전형이 아니고 일단 일반고랑 자율고 학생들만 이 전형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목고랑 전문계 그리고 뭐 본전고시 이런 학생들은 지원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계열별로 2명씩 학교장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학교장 총 4명 학생들이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70, 면접 30%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에서 100%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가 굉장히 반영이 많이 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학추에서 거의 80%까지 이제 저희가 학생부 교과를 반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20%는 저희가 이제 비교과라던가 자기소개서, 학교장 추천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까지 했던 그 유형 거의 비슷하게 이제 면접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12분 동안 학생들이 대기를 하고 6분 동안 이제 면접을 실시를 했는데 재신문을 통한 신축 면접을 올해도 이제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유사한 맥락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학추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 이제 보시면 1.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 지원을 했었고 그 합격된 학생들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1.3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학생부 교과가 이제 80%까지 반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부 비교과도 저희가 20%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과 활동이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를 했을 때 1.8등급에서 1.9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비교과가 우수하면 합격된 그런 케이스들을 저희가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학생부 교과로 이제 학생들 선발하지만 그래도 이제 비교과라던가 다양한 활동들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내신 등급이 작년에는 뭐 1.5등급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고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은 1.3등급 이내, 그리고 또 비교과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은 1.8에서 1.9까지도 합격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인문계랑 자연계는 2개 영역 평균 2등급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의대는 저희가 이제 3개 영역 등급 합의 4 이내로 저희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융합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가 새로 이제 280명 신설을 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학추랑 융합형 인재 전형은 복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맥락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학추를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은 계열별로 2명씩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교 1등, 2등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학추에 이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내신으로 거의 이제 판가름 나는 전형이었는데, 사실 이제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전교 3등에서 뭐 10등, 20등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저희 고려대학교에 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런 뭐 활동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능력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저희 학교 전형에서 다른 전형에는 좀 지원할 만한 그런 전형들이 사실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흡수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융합형 인재 전형을 새로 이제 신설을 하게 된 거고, 이제 만약에 학추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융합형 인재 전형에도 지원이 가능하면 그 학생들은 내신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융합형 인재 전형에서도 복수 합격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가능하면은 융합형 인재 전형과 학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학생들이 복수 지원이 불가능하게끔, 그래서 정말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이 학추로, 그리고 내신이 조금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학생들은 저희가 융합형 인재 전형에서 선발을 하려고 이렇게 전형을 새로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원 자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창의적인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라고 이제 여기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이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역량 중에 하나로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창의성은 저희가 서류 및 면접 평가에서도 다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전형 중에 바로 이 융합형 인재 전형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 반영 비율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 일단 경쟁 70, 그리고 면접 30인데, 서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학생부 교과를 산술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서류 평가는 저희가 학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보다는 그래도 교과 성적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더라도 가능하면 비교과 활동이 좀 우수하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면접 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또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이번에 새로 이제 신설된 전형인 만큼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20분 동안 이제 학생들을 대기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기를 할 때 학생들한테 2개에서 3개의 제시문을 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제시문 자체는 어떤 하나의 키워드와 관련된 다양한 제시문일 텐데, 그 키워드를 추출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학생한테 주어지는 과제고, 그렇게 하나의 키워드를 추출했을 때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자신이 어떠한 상황들을 새롭게 이제 가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학생들이 면접관한테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부여를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좀 더 이제 기술을 해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의성을 크게 이제 수렴적인 사고라던가 이제 확산적인 사고를 모두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면접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여러 가지 제시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키워드를 추출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수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 그리고 이제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자기가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상황이라던가 새로운 것들을 좀 창안해낼 수도 있을 때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확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 이렇게 2가지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을 저희가 선발하고자 이제 10분 동안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는 학추랑 똑같이 이제 인문계랑 자연계는 2개 영역 평균 2등급, 그리고 의대는 3개 영역 등급 합의 4 이내면 저희가 이제 융합형 인재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로 다 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똑같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보시면 사공자 1은 저희가 25명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 학생들을 저희가 25명을 선발을 하게 되고, 이 학생들은 이제 반영 비율이 아까 융합형제랑 유사하게 서류가 100%, 일단 공부 70, 면접 30 이렇게 이제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면접은 저희가 이제 다른 전형들은 전부 다 이제 심층 면접을 실시를 하는데, 이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일반 면접이라고 해서 가능하면 학생들이 이제 좀 저희한테 제출해준 서류 기반 면접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 기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자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인문계, 자연계, 부계역량 평균 2등급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보험자 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명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도서벽지 근무 공무원이라던가 직업군인 자녀를 저희가 10명, 그리고 다문화 가구 자녀를 2명, 그리고 다자녀를 저희가 8명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좀 이제 자기 포함해서 형제 자매가 이제 3명일 때 이제 다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 시점 기준으로 다자녀를 이제 삼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어머님이나 아니면 학부형 부모님께서 좀 출산 계획이 있으시면 이렇게 다자녀 가구를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지원을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8명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작년에 저희 경쟁률이 거의 이제 100대 1에 사실 저희도 이제 그래서 전국에 다자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지는 알고 있었지만 저기까지 이제 많은지는 몰랐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100대 1인 것을 보고 올해 이제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는 그래도 가능하면 전국에서 8등 내외에 좀 드실 자신이 있으시면 좀 지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단계에서 70, 그리고 면접 3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이제 저희가 선발이 되고 있고, 역시 면접 방법이라던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똑같이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비례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급권자 학생들은 41명, 그리고 사상인은 24명, 그리고 소년소녀 가정은 2명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이제 반영 비율, 그리고 저희 이제 면접 평가 방법,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다 이제 동일하게 이제 가져가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는 저희가 이제 정시에서 선발을 하다가 올해 처음 이제 수시에서 선발을 하는데, 37명 학생들을 장애 급수 상관없이 저희가 이제 모두 이제 지원 자격으로 삼고 있고, 역시 이제 반영 비율이라던가 면접 평가 방법,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다 이제 동일하게 기준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기준에 뭐 예를 들면 사회보험자 1이라던가 사회배려자 이런 식으로 해당이 되신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기준에서는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혹시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지원을 하실 때 이제 카드를 어떻게 쓰실지를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은 이제 이렇게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부를 중심으로 하는 전형이라서 학생부를 이제 가장 메인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 이제 자기소개서라든가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전형은 자소서랑 추천서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나머지 학추라든가 융합형, 그리고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기소개서랑 추천서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자기소개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올해 저희는 이제 고려대학교 자기소개서 문항은 지금 현재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대교육 자기소개서 공통문항을 1번에서 3번까지 그대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소개서 준비를 하시다가 이제 좀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될지 잘 좀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일단 저희는 대교육 공통문항을 활용을 하니까 1번에서 3번은 먼저 그거를 준비를 하시고, 저희가 4번 문항은 대학 자체 문항인데, 저희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는 4번 문항이 어떤 문항이냐면,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지원하는 지원 모집 단위에 대해서 지원 동기랑 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준비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4번에서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 그 자기소개서 문항을 아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이제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1번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했는지, 그래서 학업 성실성에 관한 것들을 이제 좀 이제 기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2번에서는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했던 교내 활동, 그리고 이제 학교장 허락을 받았으면 교회 활동,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활동을 작성을 하시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인성에 해당하는 뭐 리더십이라던가 공천사고 정책, 뭐 성실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포괄할 수 있는 뭐 갈등, 뭐 갈등 관리, 뭐 배려, 나눔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그런 문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3번 문항에서 기술을 해주시고, 마지막 이제 4번 문항에서 자기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뭐 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전공을 탐색했고 실제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해주시면 충분하게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5가지 저희가
이제 평가 역량들을 잘 녹여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들은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는 자기 자신의 그런 색깔로 이제 글들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고려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표절 검색 시스템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저희한테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제공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설사 이제 고려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다른 학생들 거를 베끼는 게 아니고 다른 연대나 다른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 걸 베꼈다고 할지라도 그 대학의 이제 원서나 저희 학교에 주신 원서나 똑같이 어떤 부분이 이제 표절이 됐고 어떤 부분이 몇 %까지 표절이 됐는지가 다 저희한테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자기소개서 쓰실 때는 그래도 가능하면 이제 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제 먼저 쓰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봉사 활동 같은 거를 이제 다른 반 친구라던가 동아리 친구라던가 이렇게 같이 하기 때문에 에피소드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겹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내용적인 게 걸리기보다는 어떻게 이제 기술하는지 그런 기술 방식에 대해서 이제 좀 거기서 표절 검색 시스템에서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 기술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으면 그게 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그 표절로 이제 검색이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또 학생들이 좀 인터넷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카페에 그 수능 관련된 카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년도에 그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한 뭐 선배들이 자신의 스펙이라던가 아니면 자기소개서 이런 내용들을 올려놓고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이제 나중에 준비를 하는데 좀 도움을 받아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학생들이 이제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다운받아서 보면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지원자의 그런 원서기 때문에 그런 다른 지원자의 원서가 자기의 이야기랑도 맞지 않고 그리고 그런 문구를 또 그대로 가져가 쓰게 되면 그 전년도라던가 전전년도에 그 지원한 학생들이 서류랑도 표절이 다 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쓰실 때는 뭐 그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보기보다는 그래도 가능하면 자기가 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학생들은 뭐 연년생인 경우가 있어서 뭐 예를 들면 형이나 오빠가 뭐 재수를 했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뭐 고3 학생인데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좀 어떻게 이제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보냈는지를 이제 쓰다 보면 이제 어머님들이 보통 이제 많이들 봐주십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좀 봐주다 보면 좀 어머님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그런 문구라던가 그런 어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오빠 거 그리고 이제 뭐 자기 뭐 여동생 거를 봐주다 보면 이것들이 이제 많이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여전히 이제 저희 표절 검색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가능하면 좀 이제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이제 가능하면 자기소개서 같은 걸 좀 봐주실 때는 그런 비문이라던가 오탈자가 없는지만 좀 봐주시고 나머지 내용 같은 것들은 그래도 학생이 좀 이제 기술을 하게끔 좀 이렇게 좀 바라봐 주시는 게 가장 이제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대교육 공통 문항을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학생들은 이제 수시에서 6장의 카드를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여러 대학을 지원하다 보면 이렇게 좀 복사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고려대학교에 지원을 했는지 다른 대학교에 지원을 했는지 헷갈려서 저희 학교 학생들을 실제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갖다 보면 뭐 저는 뭐 연세대학교 뭐 무슨 학과에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라고 이제 뭐 쓰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실제로 좀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사실 그 학생이 뭐 연대를 지원했다고 해서 저희가 뭐 무조건 그 학생을 서류에서 바로 탈락을 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뭐 평가를 하시다가 뭐 평가하시는 교수님들도 그렇고 뭐 다른 평가하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좀 가급적이면 좀 배제를 해서 잘 쓰는 것도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소개서라던가 추천서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준비를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이제 수시모집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국제인재 전형은 어학 특기자 전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80명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계 학생들은 선발을 하지 않고 인문계에서도 일부 모집단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언어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학교는 7가지 외국어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노어, 이런 서 이런 식으로 7가지 언어를 보게 되고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좀 탁월하게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저희가 좀 선발을 하려고 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서류는 100%, 1단계 성적 70, 면접 30% 반영을 하고 있고 이제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능 이전에 모든 전형이 다 끝나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는 이제 학생들이 많은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제 제출 서류를 국제는 8개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에서도 저희가 뭐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몇 개, 어떤 영역은 몇 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8개는 어떤 것도 상관없이 다 제출 가능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어학 특기자 전형이다 보니까 외국어와 관련된 영향을 하나 정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고등학교 성적과 관련된 거 그리고 고등학교 때 했던 활동에 관련된 그런 서류들을 좀 여러 가지로 골고루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주셔야지 저희가 5가지 역량을 이제 어떤 것 하나하나 이제 빠지는 거 없이 다 이제 학생들을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양한 좀 서류들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뭐 어학과 관련된 서류만 왕창 내는 학생들이 있는데 좀 그렇게 되면 그 학생은 뭐 인성이라던가 다른 부분은 좀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이렇게 뭐 3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비중 두셔서 이제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학 특기자 전형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시는 게 좀 영어로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면접을 한국어로 면접을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 했던 방식과 거의 유사하게 저희가 재신문을 통한 신층 면접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제학부는 좀 약간 특수한 모집단인데 이 학생들은 4년 동안 커리큘럼 자체가 거의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외국인 교수님들이 거의 대다수시고 이제 그런 학생들도 외국인 학생들이 이제 많이 오는 모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거의 이제 좀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이제 말을 할 줄 알고 좀 쓰고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영어 신층 면접이라던가 영어 에세이 능력을 보게 되지만 다른 모집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 한국어로 진행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신문을 통한 신층 면접 실시를 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특별 전형을 이제 많이들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이제 고대는 특목고를 고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특별 전형은 외고나 과거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고자 하는 전형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오해를 하시고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그렇지도 않은 게 저희가 3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목고 학생들은 33% 학생들이었고 저희가 외국에서 온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은 22% 학생들이 저희한테 합격이 돼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보시게 되면 오히려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그만큼 좀 많이 이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학에 대해서 이제 충분하게 관심이 있고 또 재능이 있으시면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국제 전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학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70명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저희가 사이버 국가학과라는 모집 단위는 20명을 포함해서 저희가 270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집 단위는 저희가 250명 학생들이 선발되는 거고 저희가 수학이랑 과학에서 좀 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사이버 국방학과는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면 군 장교로서 임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남학생은 7년, 뭐 여학생은 한 4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나중에 이제 군대에 좀 이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군 면접이라던가 인성 면접, 뭐 체력 검정 이런 것들을 별도로 실시를 하게 되고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국제 전형과 마찬가지로 면접 30%, 일당 성적 70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학력 기준은 별도로 없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서류는 저희가 이제 올해는 5개 서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학과 과학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역량들 그리고 고등학교 때 했던 활동들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5개에 해당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작년까지는 교과 지식을 많이 물어보는 그런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과거랑 영재고 학생들이 좀 그런 수학이나 과학적인 지식은 상대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좀 많이 지원을 했고 또 그만큼 많이 합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사실 저희가 이제 교과형 지식을 물어보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저희가 면접 형태는 똑같이 재신문을 통한 신층 면접을 국제랑 마찬가지로 실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이제 과학 인재 전형에서 그런 과거라던가 영재고 학생들이 거의 이제 80% 정도 지원을 했었고 20% 학생들이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합격되는 학생들 데이터를 보면 거의 이제 뭐 과거랑 영재고는 60%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이 이제 4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한 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과학 전형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많이 일반고 학생들도 합격한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랑 자기소개서는 다 동일하게 받고 있고 추천서는 저희가 과학 전형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 것 같고 활동 증빙 서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국제는 8개 그리고 과학은 5개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이지 수는 이제 한 개의 뭐 활동당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한 게 아니고 이제 활동에 따라서 이제 페이지 수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수만 저희가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국제는 저희가 전체 페이지 수는 20페이지 그리고 과학은 저희가 10페이지로 제한을 했고 근데 학생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뭐 트로피라던가 메달 아니면 뭐 저희 학생들이 뭐 했던 논문이라던가 이런 제본된 책 같은 것들도 이제 제출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받지 않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A4 크기로 그런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은 다 원본 개조가 있으면 인정을 해서 활동 증빙 서류를 갖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 전형은 다른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랑 유사한 듯 하면서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부터 3번까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교육 공통 문항을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할 예정이고 이제 4번 문항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지원 동기와 지원을 위한 준비 과정을 기술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학생들이 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 동기랑 지원을 위한 준비 과정을 활동 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좀 더 기술을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활동 증빙 서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 4번 문항이기 때문에 그 4번 문항을 준비를 하실 때는 활동 증빙 서류를 어떤 걸 제출할지를 미리 좀 염두를 해두시고 자기소개서 문항을 기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올해는 나군으로 옮겼고요. 왜 옮겼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모 대학교에서 나군에서 갑자기 가군으로 옮겼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나군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 원서 접수를 실시를 하고 이제 1월 달에 저희가 이제 학생들 뭐 면접이라던가 실기 같은 것들을 하고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와 미등록 통원이 2월 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수능 지정 응시 영역은 인문계랑 자연계가 수시랑 동일합니다. 근데 예능계랑 체능계만 조금 이제 다른데 인문계랑 자연계는 똑같이 이제 수시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어 B 수학 A면 사탐 그리고 국어 A 수학 B면 가탐이고 자연계는 교차 지원 허용 없이 똑같이 국어 A 수학 B 가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능 같은 경우에는 국어 A, B 어떤 건 상관없고 그리고 영어를 반영하고 있고 체능이랑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는데 체능 같은 경우에는 국어 B 수학 A를 하든 국어 A 수학 B를 하든 어떤 거 상관없이 사탐, 가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체능을 보시고 인문계랑 자연계랑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인문계, 자연계랑 체능은 좀 다르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시 일반 전형 인문계 학생들한테는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이제 강조를 하는 게 저희가 탐구 영역 2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제2외국어랑 한문으로 대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제2외국어랑 한문에 좀 더 자신이 있거나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셔서 나중에 이제 탐구 영역에서 혹시 다른 한 과목을 맞췄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평균을 내드릴 때는 3개 중에서 상위 2개를 평균을 내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두시면 이런 것들이 대체 가능하다는 것들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이제 자연계라든가 체능계 학생들한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정시 일반 전형 인문계 학생들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수시에서도 역시 해당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정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27명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문계랑 자연계가 수능 90, 학생부 10%고 이제 보시면 뭐 체육과라던가 디자인 조형학부, 사이버 국방학과 이런 데는 저희가 실기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실기가 20에서 30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지만 역시 이제 수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형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계열별로 반영되는 비율이 조금씩 다른데 인문계랑 가정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2대 1입니다. 근데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학이랑 과학에 이제 가중치를 반영을 해서 2대 3대 3으로 가져가고 있고 간호대랑 정보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 중에서도 교차 지원이 허용이 가능한 학과입니다. 그래서 간호대랑 정보대는 인문계로 쳤던 학생들은 2대 1로 그대로 가져가게 되고 자연계로 친 학생들은 수학이랑 가탐에서 이제 가중치가 반영이 돼서 2대 3대 3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육과는 저희가 똑같이 2대 1이고 디자인 조형학부는
1대1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가 이제 아까 이제 10% 정도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학생부도 여전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인문계랑 예능계랑 자연계, 체능계랑 조금씩 다른데 인문계, 예능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그리고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리고 체능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4개의 교과와 5개의 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교과당 3개의 교과목으로 설정을 해서 인문계, 예능계, 자연계는 4개의 교과당 3개 과목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4 곱하기 3은 최대 12과목 그리고 체능계는 5 곱하기 3은 15과목으로 해서 학년 학기 구분 없이 가장 성적이 좋은 상위 12과목과 15과목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혹시 뭐 3학년 1학기 때 좀 성적이 안 좋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이제 만약에 1학년 때 성적이 좋으면 그 1학년 때 성적을 가지고 12과목, 15과목까지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학교 이제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이제 질문사항이라던가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들 있나요? 네, 질문사항이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고려대학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